진실보다 권력이 우선하는 작은 마을에서 편지 한 통과 꺾이지 않는 용기만을 무기로 홀로 선 한 10대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자유를 빼앗아간 세력에 맞서기 위해 법원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지배하는 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까요? 배고픈 소년이 살아남기 위해 빵을 훔치는데 이때 한 경찰의 법정에서의 차별적인 고함. 이 법정은 천민지한 민들이 올 곳이 아니야 가 혼란으로 번집니다. 바이럴 영상은 시위를 부추기고 10년 묵은 누명을 파헤치며 그림자 같던 마을을 연약한 새벽으로 나눕니다. 그의 싸움은 부패를 폭로하고 희망의 불을 지피지만 도망자의 위협이 도사리는 가운데 과연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과거가 묻히지 않는다면 자유의 가치는 무엇인지 묻는 서스펜스 분노, 그리고 구원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평화리 옥 헐로우는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서 숨막히게 고요했다. 소나무향 섞인 공기는 비밀로 가득했고 강은 지친 혈관처럼 마을을 휘감고 흐르며 그 진흙투성이 강변은 잃어버린 것들의 무덤이었다. 녹슨 자전거 깨진 병 조각 하류로 휩쓸려간 꿈들. 15살 소년 민준, 자말은 동네 가게, 밀러스 코너 스토어 맞은편에 웅크려 있었다. 깡마른 그림자, 날카로운 팔꿈치, 더 날카로운 눈빛. 그의 후드티는 거리에서의 수많은 밤을 버티게 해준 낡은 방패였다. 로고는 흐릿해져 유령 같았고 어깨 솔기는 해졌으며 중고 가게에서 건진 유물 같았다. 배고픔은 내장을, 핥히는 짐승이었다. 마지막 식사는 며칠 전 마트 피글리 위글리 뒤 쓰레기통에서 주운 멍든 사과 하나였다. 시큼한 한 입은 잠깐의 자비일 뿐 그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사과심을 잡초 속에 던져 넣으며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 넌 이것보다 강한 아이야, 아가. 정말 그럴까? 갈비뼈가 피부를 누르고 숨은 가쁘고 스며드는 한기에 손은 얼어붙는데 기찻길 옆에서 웅덩이를 잘못 밟아 양말은 젖어 있었다. 가게에 넌 쌓인 오판이 깜빡였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것은 조롱일까? 아니면 생명줄일까? 갇힌 파리처럼 윙윙거리며 갈라진 보도에 들쭉날쭉한 빛을 던졌다. 잡초가 틈새로 비집고 나온 곳, 왜 하필 여기였을까? 다른 모든 문은 그의 앞에서 쾅 닫혔는데 박 사장님 미스터 파텔. 델리, 그 노숙 금지. 표지판과 빗자루 휘두르는 주인 주유소 직원이 욕설을 퍼붓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던 곳에 진후 쇠사슬로 굳게 잠기는 교회 식료품 창고까지. 아니면 그 불빛이 그를 나방처럼 불길로 이끈 걸까? 생존의 조각 엄마 부엌에 속삭임 두툼하게 땅콩버터를 바르고 흠집난 라디오에서 찬송가를 흥얼거리던 엄마의 기억. 엄마가 병원 침대에서 희미해진 후 그는 거리의 삶을 일찍 배웠다. 잔혹한 교육이었다. 엄마의 손은 그의 손 안에서 차가웠고 기계음은 느린 작별 인사를 알렸다. 마지막 말은 쉰 숨결 같았다. 착하게 살아. 민주나 몰핀에 희미해진 엄마의 눈, 그의 청바지를 깁던 바늘은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 마커스, 말쿠트는 이미 8살 때 잡혀갔다. 강도혐의 아버지는 거짓이라고 맹세했다. 방충망 너머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민주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커튼 너머 번쩍이던 빨간색 파란색 불빛 현관에서 울던 엄마 수갑찬 아버지. 홀트, 오피서 카렌 홀트가 소리치자 자갈이 으깨지는 소리. 입 닥쳐 기름때 묻은 놈아. 경봉이 경고처럼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의 파트너는 아버지의 연장통을 뒤졌다. 경찰들은 그들의 컨테이너집 서랍들을 뒤엎고 엄마의 바느질 상자를 쏟아 바늘들이 흩어졌다. 아버지가
순찰차 창문 너머로 얼굴을 유리에 대고 소리쳤다. 네, 엄마 좀 부탁한다. 수수, 귀가 반쯤 찢어진 곰 인형을 꼭 안고 있던 민준에게 위탁 가정생활이 이어졌다. 엄격한 얼굴들의 회전목마. 김 여사님, 미시스 그레이디 잠긴 냉장고와 성경 강의 묵은 토스트를 나눠주며 게으른 손이라고 중얼거리던 그의 침묵에 소리치던 이씨 덱 더 존슨스. 그 집 아이들은 그의 낡은 신발을 비웃으며 식탁 밑으로 그를 찾다 숨겨야 했던 멍그는 14살에 뛰쳐나왔다. 규칙 대신 골목을 택했다. 카버 고등학교 카버 하이 운동장 녹슨 관중석 밑에서 잠을 잤다. 이슬이 양말을 적시고 기찻길 그림자 속에서 화물차들이 멀리서 천둥처럼 울렸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졌다. 러스티 술집 뒤 반쯤 먹다 남은 버거 식당 쓰레기통에 눅눅한 감자튀김. 한 번은 곰팡이 핀 샌드위치를 그대로 먹었다. 목으로 넘기며 구역질을 했다. 숲을 뒤에서 토하는 동안 박노인 올드레이 이 고개를 저으며 지켜봤다. 박노인 전쟁에서 손가락 2개를 잃고 이름 말하길 꺼려하는 다부진 참전용사. 한 번은 콩통조림을 나눠주며 으르렁거렸다. 빚진 거 없어 꼬마야. 회색빛 턱수염 강옆 타프가 그의 텐트였다. 민준도 싸웠다. 상구 리키 이빨 깨진 더 큰 아이 다리 밑에서 남은 샌드위치를 두고 싸웠다. 박노인이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주먹이 세게 오갔다. 됐어 제기랄. 밤에는 배고픔이 승리했다. 불복종을 허락지 않는 독재자 자존심보다 더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박노인의 쉰조언 몸 낮춰 눈에 띄지 마. 그는 동네 가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직원의 라디오에서 복음성가가 흘러나왔다. 야윈 에디는 멍하니 연필로 십자 말풀이에 몰두했다. 안경이 코끝으로 흘러내렸다. 빵 한 덩이와 땅콩버터 한 통을 집는 그의 손이 떨렸다. 2만 원도 안 되는 돈 짐승을 잠재울 구걸자의 잔치. 그는 빈 공기 속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였을까. 훔치는 것은 죄야 아가라고 가르치던 엄마의 죄책감의 유령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움직였을까? 심장은 갇힌 새처럼 갈비뼈 아래서 쿵쾅거리고 찬 공기의 숨결은 뿌옇게 서리고 그림자는 리놀륨 바닥에 날카롭게 드리워졌다. 운동화 소리는 나지 않았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황혼을 가르며 갑자기 번쩍였다. 가게 앞을 하얗게 비추며 잠시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가 빵을 팔에 끼고 문으로 향하는 순간 김경란 경위, 오피서 카렌 홀트의 순찰차가 쏜살같이 멈췄다. 자갈이 총소리처럼 튀었다. 그녀가 나왔다. 40대. 중반 빳빳하게 풀먹인 제복 먹이를 재는 포식자처럼 손바닥에 경봉을 두드리는 손가닥가. 광택 나는 군화 모자 아래 단단히 묶은 머리 경멸로 가득 찬 얼굴. 또 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은 으르렁거림 음절마다 도끼가 서려 있었다. 눈은 가늘어져 틈이 되었고 넌 쌓인 불빛의 번뜩이는 포식자의 섬광 오래되고 골마 터진 무언가로 턱은 굳어 있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땀에 젖은 손에서 빵이 미끄러지고 땅콩버터 통이 부딪히며 달가닥거렸다. 그의 맥박은 귀에서 북처럼 울렸다. 복음 성가 소리는 희미해졌다. 도망쳐 그의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도망치려 근육이 경련했지만 그녀의 노려봄이 그를 얼어붙게 했다. 차갑고 완강한 먹잇감을 너무 잘 아는 사냥꾼의 눈빛. 그녀는 예전에도 그를 잡았었다. 기찻길 옆 노숙자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다리 밑 그들의 타프를 걷어차고 박노인의 캔들을 흩뿌렸다. 늘 그 똑같은 비웃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을 번쩍이며 꺼져 쓰레기라고 고함 질렀다. 그녀의 숨결은 커피와 아기에 절어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그가 들을 수 없는 명령들이 잡음과 함께 흘러나왔다. 불빛에 길게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 왜 하필 그였을까?
그녀의 과거 속 어떤 얼굴을 닮았을까? 동생 자신 같은 아이들 때문에 사소한 범죄로 인생 망쳤다고. 그녀가 비난하는 수십 년간 응어리진 원한 바렌 사진과 비털란트로 가득 찬 집에서, 아니면 그녀 통제 기록부의 또 다른 숫자였을까? 너무 작아서 저항 못하고, 너무 가난해서 중요치 않은 그녀의 멈추지 않는 분노의 대상. 수년간 작은 마을의 권력으로 단련된 그녀는 빠르게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손이 쇠모처럼 그의 팔을 꽉 쥐었다. 후드티 속으로 파고들어 균형을 잃게 잡아당겼다. 그의 어깨가 문틀에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다. 도둑, 그녀가 침을 뱉듯 말했다. 그를 차로 끌고 가자. 그의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긁었다. 빵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통은 하수구 속으로 굴러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땅콩버터가 상처처럼 연석에 번졌다. 문이 쾅 닫히자 귀뚜라미 소리가 사라졌다. 에디는 뒤늦게 밖을 내다보았다. 십자말풀이는 잊혔고 연필은 카운터에서 굴러 떨어졌다. 입은 벌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더 크게 울린 것은 무엇일까? 수년간 골마 터진 도끼 통제되지 않은 삶이 부채질한 증오의 불, 아니면 자신에게 등을 돌린 마을의 침묵. 소년의 조용한 몰락에 귀를 막은 박 노인의 경고는 바람에 흩날렸고 강물 소리는 무심했다. 법원은 평화리 위로 육중하게 서 있었다. 벽돌벽은 세월과 심판의 증거였다. 창문은 수년간의 비에 얼룩져 있었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공중에 달라붙어 있었다. 벤치는 안절부절 못하는 손에 닿아 매끈했고 나무에는 상처처럼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JTLR, 삐뚤어진 하트. 민주는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빌린 셔츠 속에서 헤엄치는 느낌이었다. 소매는 펄럭이고 칼라는 헐거웠다. 김 복지사님, 미스 다이아노의 옷더미에서 나온 헌옷 희미하게 조명 냄새가 났다. 박은경 판사님, 저지 에벨린 카터를 마주했다. 그녀의 회색 머리는 단단히 쪽져 있었고 눈빛은 수십 년간 법대에 앉으며 단련된 강철 같은 공정함의 약속이었다. 모든 변명을 꿰뚫어 보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시선으로 안경은 코끝에 걸려 있었고 습대도 불구하고 법복은 빳빳했다. 방청석은 웅성거렸다. 마을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몇몇은 호기심에 목을 빼고 몇몇은 팔짱을 끼고 못마땅하게, 몇몇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씹는 담배를 씹으며 컵에 젖은 소리를 내며 뱉었다. 그들의 군화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들의 속삭임은 낮은 윙윙거림이었다. 홀트는 증인석에 섰다. 배지 아래 가슴은 부풀어 있었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반성하는 기색도 없더군요. 그녀의 말은 도전을 거는 결투 신청 같았다. 마치 자신이 방 전체를 소유한 듯 턱은 굳어 있었다. 경봉은 그녀 옆에 홀셉틀처럼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경봉 쪽으로 경련했다. 그녀의 자세는 마치 뼈에 새겨진 것처럼 뻣뻣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날카로웠다. 민준 차례가 왔다. 그는 일어섰다. 무릎은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진 실 같았다. 배가 고팠어요, 판사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진실은 부드럽게 착지했지만 무거웠다. 잔잔한 연못에 던진 조약돌. 그의 눈은 바닥으로 향했다가 말없이 애원하며 위를 바라보았다. 떨림을 감추려 두 손을 꽉 쥐었다. 너클은 하얗고 숨은 긴장 때문에 가빴다. 왜 그것이 폭풍 속으로 고함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그녀 권위의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그녀의 배지는 벽. 그녀의 눈빛은 작은 그의 몸 위로 드리워진 요새. 홀트가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관자놀이에 혈관이 욱신거렸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려났다. 집행관을 움찔하게 만드는 충돌음과 함께 의자가 넘어졌다. 이런 곳은 내놈 같은 천민지앤민들이 발 디딜 곳이 아니야.
말들이 찢어지고 울퉁불퉁하게 쏟아져 나왔다. 증오의 채찍 소리, 방 안을 침묵 속으로 얼어붙게 했다. 공기는 충격으로 두꺼워졌고 모두 숨을 멈췄다. 헐떡임이 터져 나왔다. 빵집 아주머니 밉시스 앨리스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방노인 올드맨 타이트은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속삭임과 커진 눈들 속에서 혼란이 피어났다. 조수처럼 부풀어 오르는 운걸거림. 방금 그녀가 뭐라고 했지? 박 판사님의 의사봉이 쿵 내려쳐졌다. 나무와 나무의 충돌, 총성 같았다. 아니면 그녀는 잠시 멈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목소리가 안개를 가르듯 차갑게 잘라냈을까? 홀트 경이 끝났습니다. 제 법정에서 나가세요. 홀트의 눈이 이글거렸다. 반항의 폭풍 주먹은 꽉 쥐었고 입술은 으르렁거리듯 말렸다. 숨은 가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배지가 번쩍였다. 하지만 그녀는 폭풍처럼 뛰쳐나갔다. 군화 소리가 요란했다. 오크 판벽에 울려 퍼지는 퇴각문이 뒤에서 쾅 닫혔다. 천둥 같았다. 문틀이 덜컹거리고 뒤쪽 천장에서 희미한 먼지가 떨어졌다. 아테네에서 온 대학생 유진, 리나 해리스. 19살 중고 가게에서 산 재킷과 앞니가 살짝 깨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숨이 가빴다. 맙소사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그녀의 렌즈는 모든 순간을 포착했다. 고함 의자 넘어지는 소리, 그녀의 퇴장. 민주는 어깨를 움츠리며 주저앉았다. 아니면 턱을 들고 판사님의 흔들림 없는 시선을 마주했을까? 무언가 깨져나오는 섬광 자존심일까? 수치심일까? 그의 껍데기에 생긴 균열 떨리는 숨을 쉬며 가슴이 올라왔다. 손은 풀렸다. 그 침묵 속에서 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숨죽인 방 안의 공기, 아니면 그의 투명함이 하시라이트 아래 낡은 페인트처럼 벗겨져 드러난 것. 밑에 있던 소년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 떨리는 판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갑옷에 생긴 드문 균열 안경을 고쳐 쓰자 안경이 번쩍였다. 사건 기가가이 도움을 받으렴. 문 근처에 서 있던 김 복지사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출렁이고 눈은 갓 구운 빵처럼 따뜻했다. 한쪽 팔에 클립보드를 끼고 앞으로 나섰다. 닦아놓은 바닥에서 운동화가 삐걱거렸다. 민준을 힐끗 보며 걱정 속에서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머리 짧은 듬직한 집행과는 동의하며 툴툴거렸다. 손은 허리띠에 올려져 있었다. 그의 눈은 홀트가 나간 문 쪽으로 힐끗 움직였다. 입에는 찡그린 주름이 잡혔다. 홀트의 폭발은 남아있었다. 방의 균열 속으로 스며드는 독구름빵집 아주머니는 이웃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뜨개질 바늘은 멈췄고 손은 떨렸다. 남편이 그녀를 조용히 시켰다. 왜 그것이 새어나왔을까? 억제되지 않은 분노 수년간의 압력 끝에 터져버린 셈 아니면 그녀가 수십 년간 품고 다닌 쓰디쓴 세월에 의해 윤택해진 그녀, 자신의 배지 같은 진실 위스키와 라디오 소리가 가득한 집에서 똑같은 폭언을 퍼붓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골수에 새겨진 그의 말들. 유진의 영상은 모든 것을 담았다. 고함 의사봉 소리, 민준의 움찔거림, 아분간의 날 것 그대로의 진실 군중이 흩어지는 동안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것을 업로드했다. 제목은 날 것 그대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정오쯤 그것은 온라인에 올라갔다. 불붙을 준비가 된 불꽃 식당의 소문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좋아요와 리트윗이 장작처럼 쌓였다. 댓글은 분노와 변호의 전쟁터였다. 민준이를 위한 정의 해시태그와 함께 X 트위터는 불타올랐다. 유진의 영상은 들불 같았다. 아침이 되자 몇 시간 만에 500만 뷰를 기록했고
해시태그는 화면을 가로질러 타올랐다. 민준이를 위한 정의는 X 인스타그램에서 트렌드가 되었다. 지역 페이스북 그룹들까지 공유로 들썩였다. 댓글은 그녀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부터 그는 여전히 사기꾼이야 까지 다양했다. 마을의 단층선이 쩍 벌어졌다. 온라인 키보드 전쟁, 법원 밖에서는 군중이 불어났다. 10대들이 떨어지는 마커로 더 이상 안 돼라고 휘갈겨 쓴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 목사님 레버런 테이트는 우유 상자로 만든 임시 연단 위에서 고함 소리 너머로 설교했다. 그의 저음은 정의를 외쳤다. 주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를 위해 정의를 요구하신다. 배고픈 자와 내쳐진 자를 위해. 홀트는 지역 뉴스에 나왔다. 후회하는 기색 없이 그녀의 얼굴은 할번 채널 7의 요란한 로고에 둘러싸였다. 그는 도둑일 뿐 성자가 아니야. 그녀의 비웃음은 도전이었다. 카메라 불빛에 입술을 꽉 말아 올렸다. 정직 통지서가 주머니 속에서 타는 듯했지만 그녀의 제복은 여전히 빳빳했다. 그날 아침 긴장한 신참 경찰이 그걸 건네주며 더듬거렸다. 서장님 지시입니다. 그녀가 그걸 낚아챌 때 그녀의 노려봄을 피하며 마을 건너편 페인트가 벗겨지고 현관이 쳐진 쉼터 쉘터에서 김 복지사님이 민준에게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건넸다. 김은 깨지기 쉬운 휴전처럼 피어올랐다. 앞치매는 아이들을 위한 비스킷을 굽다 생긴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밖의 혼란에도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목소리는 진정제 같았다. 이제 안전해. 그녀가 말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의 미소는 구명줄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엄마 같은 보살핌으로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다. 그는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면 창밖에 번쩍이는 헤드라이트들, 기자들, 경찰들, 구경꾼들. 을 힐끗 보았을까 불신 혼소리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마다 가슴의 매듭이 조여왔다. 유리가 희미하게 달가닥거렸다. 쉼터 벽은 너무 얇았다. 무엇이 더 삼키기 힘들까? 혀를 들듯 뜨거운 수프, 아니면 보인다는 것에 갑작스러운 무게 그림자 속에서 수년간 지낸 후 결코 바라지 않았던 스포트라이트, 눈을 깜빡일 수 없는 눈부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름. 시위는 평화리를 넘어 확산되었다. 행진은 도시의 거리들을 막았고 수천 명이 물결처럼 일어섰다. 아틀란타의 파이브 포인트부터 사바나 광장까지 구호가 유리 건물과 벽돌 연립주택에 울려 퍼졌다. 정이 지금 창문이 흔들리고 주먹이 공중을 내리치고 깃발이 펄럭였다. 뉴스 트럭들이 마을로 몰려왔다. 그들의 불빛은 가혹하고 끈질겼다. CNN은 매끈한 뱀과 함께 MSNBC 팀은 줄담배를 피웠다. 심지어 폭스폭스의 그레이니 피드까지 민준의 얼굴을 전국 스크린에 내보냈다. 그의 후드티는 깃발이었다. 법정에서 커졌던 그의 눈은 여전히 얼어붙은 순간 끝없는 루프로 재생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상징이 된 소년, 그는 자신의 모습에 움찔했을까? 벽에 박힌 쉼터 TV에서 되돌아보는 낯선 사람. 볼륨은 낮았지만 끈질겼다. 앵커의 목소리는 통계를 읊었다. 조회수, 공유수, 아니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을까? 희망, 어쩌면 가슴의 빈 곳에서 삶으로 깜빡이는 엄마의 손이 어깨에 얹히고 그녀의 흥얼거림이 귓게 울리던 그때 이후 느껴보지 못한 온기. 마을은 갈라진 땅처럼 쪼개졌다. 몇몇은 그를 응원하며 주먹을 치켜 올렸다. 식당 밖에서는 웨이트리스들이 앞치매, 저스티스 핀을 달고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주었다. 그들의 팁통은 민준을 위해 이름 붙여졌고 동전이 달그락거렸다. 다른 사람들은 러스티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홀트의 말을 방패처럼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낮고 쓰디썼다. 그는 문제아였어.
늘 그랬지. 딱 그 아빠처럼. 그들의 의자는 익숙한 무게 아래 삐걱거렸다. 손은 공장에서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어느 날 밤 벽돌 하나가 그녀 순찰차의 앞유리를 박살냈다. 거리 등불 아래 아스팔트에 유리 조각이 반짝였다. 아이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후드를 뒤집어쓰고 타샤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가르고 들어왔다. 날카롭고 거칠게. 그녀의 그림자는 철물점을 쏜살같이 지나쳤다. 숨결은 공중에 자욱했다. 누가 던졌을까? 의인화된 분노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데 지친 10대. 아니면 굳은 살 박인 손의 정의 법원이 신경 쓰기를 기다리는데. 지친 정의의 혼은 너무 느리고 저울은 녹슬었다. 이야기는 이제 이빨을 드러냈다. 깊숙이 물어뜯으며 피를 흘렸다. 강물 소리보다 더 큰 으르렁거림, 사라지지 않을 소리, 발 밑에 떨림. 민주는 쉼터에 머물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침상 낡은 그의 몸 아래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표백제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얇은 담요. 가장자리는 수년간 사용으로 해져 있었다. 김 복지사님은 옷을 가져다 주었다. 주머니가 찢어진 낡은 재킷 밑창이 다른 운동화 너무 길어. 그녀가 재봉틀로 빠르게 꿰매준 청바지 한 벌 소리 벌어진 칫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이 널 지켜보고 있어. 16살 소녀 타샤가 시위에 합류했다. 댕기 머리가 흔들리고 눈은 매서웠다. 학교 체육관에서 훔친 확성기 메가폰수로 아이들을 조직했다. 그녀의 운동화는 아스팔트를 쿵쿵 울렸다. 그녀가 소리쳤다. 그는 우리 중 하나야. 민주는 쉼터의 얇은 벽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까? 그의 침묵을 잡아당기는 생명줄 같은 그녀의 말들. 어둠 밖으로 나오라는 부름. 아니면 소음 속으로 움츠러들었을까? 여전히 반쯤 보이지 않는 유령 후드를 뒤집어쓰고 침대에 웅크린 채 담요를 꼭 덮고 숨은 가빴다. 타샤가 팀을 모았다. 스케이트보드를 든 재민, 마릭 연석 위에서 기술을 뽐내는 댕기머리가 출렁이는 작은 민지, 리틀 디, 크레용으로 휘갈겨 쓴 전단지를 나눠주는 글자는 빗뚤빼뚤했지만 대담했고 덧니가 빠진 활짝 웃는 얼굴은 두려움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한 경찰, 이준호 순경, 어피서 리스, 젊고 갈등하는 제복은 여전히 빳빳했다. 순찰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손은 라디오에 얹혀 있었다. 타샤가 그를 노려보며 팔짱을 끼고 그에게 도전할 때 망설였다. 찬 공기에 숨결은 보였고 자세는 완강했다. 그는 무전으로 보고했을까? 정적 속에서 짧게 잘린 목소리 아니면 그들이 행진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으로 턱은 굳어 있었다. 죄책감, 어쩌면 민준의 은신처를 지나치던 밤들 눈은 돌리고 사일에는 꺼둔 채 시위는 더 거칠어졌다. 50명이 500명이 되고 다시 1000명이 되어 마을 광장으로 넘쳐났다. 후드티와 플래카드 바다 공기는 땀과 목적의식으로 가득했다. 아스팔트는 발밑에서 따뜻했다. 그래, 타샤. 앉자 메인 스트리트를 막았다. 재민이 양동이를 두드리자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민지의 목소리가 높게 외쳤다. 민준이가 자유예요. 병 하나가 날아와 이준호 순경의 군화 근처에서 박살났다. 상처 있는 깡마른 아이가 던졌다. 분노가 끓어올라 외침은 소란 속에서 사라졌다. 그녀를 그냥 가게 하다니. 이준호 순경은 경봉을 뽑았다. 그리고 멈췄다. 타샤의 노려봄으로 눈이 휙 돌아갔다. 우리 편이야. 저들 편이야. 군중이 더 바짝 다가섰다. 몸의 벽, 이 목사님이 손을 들었다. 평화 지금. 하지만 두 번째 병이 날아왔다. 가로등 기둥에 부딪혀 유리가 비처럼 쏟아졌다. 세 번째 병이 가게
창문을 박살냈다. 가게 주인이 현관에서 소리쳤다. 이준호, 순경은 경봉을 도로 넣었을까? 순찰차 그림자 속으로 물러서며 낮은 목소리로 오늘은 안 돼. 아니면 지원을 요청했을까? 라디오는 그의 선택과 함께 잡음이 울렸다. 몇 분 후 사이렌이 울렸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번쩍였다. 마커스의 밤처럼 이준호, 순경이 떨쳐낼 수 없는 기억, 군중이 격분했다. 폭동 직전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잡아당겼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들아.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전기가 통하는 듯했다. 폭풍이 몰려왔다. 운전자들이 몸을 내밀자 경적이 울렸다. 몇몇은 욕하고 몇몇은 응원했다. 픽업 트럭 하나가 재민의 비트에 맞춰 경적을 울렸다. 이준호, 순경은 불을 끄고 차를 몰고 나갔다. 핸들을 잡은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파트너 강경위, 오피서 게인스 나이 들고 퉁명스러운 중얼거렸다. 쓸어버렸어야 했는데. 이준호, 순경은 아무 말 없이 백미러를 봤다. 타샤의 실루엣이 작아지고 있었다. 확성기는 희미한 메아리 강경위는 창밖으로 침을 뱉었다. 저것들은 다 태워버릴 거야, 두고 봐. 하지만 이준호, 순경은 더 꽉 잡았다. 너클은 창백했다. 그는 돌아섰을까? 아니면 계속 운전했을까? 선택이 기다렸다. 무엇이 마을을 바꾸는가? 말들 아니면 돌처럼 쌓여 무너질 준비가 된 너무 많은 침묵의 무게. 정미아 기자 미아 토렌는 사바나 아파트에서 줄담배를 피웠다. 쟤는 서류 위에 떨어졌다. 쓰레기 가게 탁자 위에 전쟁터 희생자처럼 흩뿌려진 그녀의 노트북은 유진의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홀트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라지지 않는 악의 주문.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를 바람결에 들었다. 바이럴 영상, 그녀의 속을 잡아당기는 500만 뷰 계속 오르고 있었다. 주말까지 1천만 하지만 한 가닥이 괴롭혔다. 그의 과거 풀리기를 애원하는 그의 아버지 마커스,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한 강도 혐의로 갇혀 있었다. 동네 편의점 가방 속 30만 원 발견되지 않은 총 증거는 부서지기 쉬운 카드집처럼 조악했다. 증인들은 흔들리고 코치받았다. 한 증인은 수년 후 사제에게 증언을 철회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이 시켰어요. 홀트가 체포 담당 경찰이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구멍투성이었다. 시간 기록은 몇 시간씩 어긋나 있었다. 직원의 이야기는 총을 들고 있었다 해서 변호사의 추궁 아래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로 바뀌었다. 보안 카메라 테이프는 증거물 보관소에서 편리하게 사라졌다. 소유권 기록은 휘갈겨 쓴 글씨, 미아는 더 깊이 파헤쳤다. 카운티 기록 보관소에서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마커스 체포, 당시 홀트와 최 보안관 셰리프 단에. 이 비웃는 모습, 승리감에 눈이 번뜩였다. 옛 경찰서 밖 최 보안관의 손이 홀트의 어깨에 법원병 반쯤이 사진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 날짜는 펜으로 긁어놓았다. 마커스의 마지막 자유로운 밤. 원한이었을까? 마커스는 정비사였다. 초의 보안관 트럭을 고쳐줬는데 어쩌면 계산서 때문에 험한 말을 했을까? 아니면 홀트가 고장 수리비에서 돈 빼돌리는 것을 봤을까? 그의 정직함이 위협이었을까? 아니면 평화리의 뼈에 박힌 더 어두운 무언가 권력이 규칙을 굽히고 반대를 얕은 무덤에 묻는 마을 역사는 혜택과 위협의 장부 감옥은 불편한 자들을 위한 금고. 그녀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소리를 내며 마을로 차를 몰았다. 홀트의 낡은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 161번 국도 옆 샷건 쉐이크 페인트는 허물 벗는 뱀처럼 벗겨지고 있었다. 현관은 그녀 무게에 쳐졌다. 느슨한 판자가 삐걱거렸다. 우연일까요? 그녀가 물었다. 칼날처럼 노트를 겨누며 찬 공기에 숨결은 서렸다. 그녀의 군화가 뒤틀린 널빤지를 긁었다.
녹음기는 주머니 속에서 웅웅거렸다. 홀트가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당황한 섬광은 갑옷의 균열이었다. 한기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손은 손잡이 위에서 떨렸다. 나지막이 욕설을 중얼거렸다. 이놈의 기집애. 눈은 창문 쪽으로 힐끗 움직였다. 그녀는 무엇을 지키는 걸까? 비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왕국 면밀한 조사 아래 무너져 내리는 수년간의 거짓말로 썩어버린 기반. 쉼터에서 민주는 아이들이 깨진 라디오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엿들었다. 재민이 덕테이프로 고친 라디오. 그의 아빠가 누명 썼대. 기억이 번쩍였다. 집에 온 경찰들 현관에서 울던 엄마 밤새도록 명령을 고함지르던 홀트의 목소리. 제가 안 했어요. 라고 애원하던 아버지 끌려갈 때 수갑이 번뜩였다. 군화 밑에서 자갈이 으깨지는 소리. 이웃집 개가 울부짖었다. 사슬이 간수 열쇠처럼 달가닥거렸다. 그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다. 곰 인형을 꼭 안고 홀트가 의자를 걷어차며 으르렁거렸다. 돈 어딨어?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행주를 비틀었다. 절대 다 굽지 못할 비스킷 반죽에서 나온 밀가루가 앞침에 묻어 있었다. 그것을 삼켜버렸을까? 윗속의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을까? 아니면 그것을 쫓았을까?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엄마의 울부짖음 소리, 순찰차 문 닫히는 소리, 그의 악몽을 물들이던 빨갛고 파란 불빛, 배고픈 밤 차가운 새벽마다 반복되던 장면. 미아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 사바나 모닝뉴스 한 면, 경찰관의 과거, 소년의 현재를 괴롭히다. 연결고리는 흔들렸지만 전기처럼 짜릿했다. 10년 전 홀트의 마커스 체포. 이제 혈연과 편견으로 민준의 절도와 엮였다. 복수 또는 부패의 실탈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손에 의해 찢겨진 가족거리에 버려진 소년 시위는 더 크게 울렸다. 마커스를 석방하라. 는 플래카드, 이 목사님의 설교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설교단을 내리쳤다.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정의는 없어. 모든 사슬이 끊어질 때까지. 홀트의 과거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을 조이는 올감이었다. 군중의 외침 조이는 매듭 그들의 목소리는 징벌의 합창 소나무들을 흔들고 마을 전체의 창문을 달그락거리게 했다. 수년간의 먼지와 부정 아래 묻혀버린 진실의 대가는 무엇일까? 마을의 공무 들어올리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게 갚기에는 너무 오래된 빚. 타샤는 식당 밖에서 미아를 코너로 몰았다. 기름 냄새 가득한 공기가 소용돌이쳤다. 트럭 운전사들이 식탁에 앉아 그들을 노려보았다. 홀트가 내 아버지를 누명 씌웠다고 말하는 거야. 증명해봐. 미아는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였다. 연기와 의심을 내뿜었다. 손가락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며칠 밤잠 못 자고 마이크로 PC를 들여다본 탓에 눈은 빨갰고 목은 쉬어 있었다. 작업 중이야, 꼬마야.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초의 보안관의 서명이 마커스 보고서에 수년 후 사설 탐정에게 증언을 철회한 증인 법원과 두려움에 빠져버린 말들. 그들이 시켰어요. 초의 보안관이랑 그녀가 직업도 잃고 애들도 잃을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홀트가 혼자 한 짓일까? 흠집 있는 불량배, 아니면 최 보안관이 그녀의 꼭두각시였을까? 오크판넬 사무실의 가죽 의자에서 챙을 살짝 기울인 스테트슨 모자 아래 반대를 침묵시키는 벨벳 같은 협박조로 줄을 당기는 미아는 어느 날 밤 홀트 차고에 침입했다.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땄다. 손전등은 떨렸다. 타프 밑에서 상자 하나를 찾았다. 마커스 사건 기록 홀트에 휘갈겨 쓴 글씨로 초의 보안관이 빨리 말하래 라고 적혀 있었다. 마커스가 수갑을 차고 있는 바렌 폴라로이드 사진 홀트는 웃고 있었고 초의 보안관은 자랑스러운 코치처럼 그녀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두 번째 쪽지 그가 말하면 끝장이야. 잉크는 번졌지만 결정적이었다. 이야기는 더 얽혔다. 작은 마을 권력의 거미줄 거짓말로 끈적거리는 실은 팽팽했고 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집 건너 개가 짖자 그녀는 빠져나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홀트가 들었을까? 아니면 밤이 그녀의 방패, 강물 소리가 그녀의 은폐물이었을까? 이슬 젖은 잔디 위 조용한 발걸음, 숨결은 자욱했다. 미아는 그 다음으로 증언을 철회한 증인을 추적했다. 송진우, 지미 레이, 전 직원, 지금은 쓰레기 수거, 일꾼 쓰레기 매립지 뒤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황혼이 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맴돌았다. 내 여동생을 협박했어요. 그는 그림자 쪽으로 눈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작업복은 얼룩져 있었다. 수년간 담배 피운 탓에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최 보안관이 여동생이 잘못한 일로 잡혀갈 거라고 했어요. 마약 자기가 이야기대로 하지 않으면 심을 거라고 했어요. 홀트도 거기 있었어요. 게임처럼 비웃으면서 그 망할 경봉을 두드리면서 미아는 낮은 목소리로 그를 다그쳤다. 지금 말해봐. 송진우 씨 기록으로 남길게.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서 웅웅거렸다. 아니면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끓어오르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행주를 비틀던 그의 손가락 애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가 말했다. 고개를 저으며 거미줄은 더 넓어졌다. 초의 보안관의 그림자가 더 크게 드리워졌다. 그날 밤 송진우 씨 트레일러 근처에서 그의 순찰차가 목격되었다. 불은 꺼져 있고 엔진은 공회전 중이었다. 미아는 한 번은 초의 보안관을 미행했다. 그의 스테트슨 모자가 출렁거렸다. 러스티 술집에서 홀트의 옛 파트너와 조용히 만났다. 현금이 바 위로 미끄러졌다. 고개가 교환되었다. 며칠 후 홀트가 그녀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손때 정기자, 아니면 다음은 너야. 미아는 움찔했을까? 아니면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이고 건조하게 웃었을까? 해보시지. 거짓말의 가치는 무엇일까? 한 남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와 함께 소년의 산마을의 영혼이 균형을 잃는데 미아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자 홀트의 배지는 박탈되고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경력은 바람 속의 재가 되었다. 사진이 사반에서 아틀란타까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헤드라인은 평화리의 부패를 외쳤다. 사설은 격분했고 X는 초의 보안관의 머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마커스 사건이 다시 열렸다. 아틀란타의 판사가 재검토 그리고 석방을 명령했다. 증거는 오염되었고 증인들은 뒤집혔다. 속삭임은 환호로 바뀌었다. 응답받은 기도처럼 군중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 목사님은 법원 밖에서 촛불 집회를 이끌었다. 메이슨 병 속에서 촛불이 깜빡였다. 타샤의 목소리는 구호 외침으로 쉬어 있었다. 확성기는 잡음, 그리고 승리로 지지직거렸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요. 민주는 메인 스트리트에서 떨어진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했다. 삐걱이는 현관이 있는 노란 집 오래된 피부처럼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다. 카버 고등학교 장학금 증서가 주머니 속에 깨지기 쉬운 약속처럼 접혀 있었다. 양식에는 김 복지사님의 깔끔한 필체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자부심은 조용한 빛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열쇠를 건네줄 때 노쏘에는 손바닥에서 따뜻할했다. 그녀가 활짝 웃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혔다. 넌 이제 상징이야 민준아. 그는 새 침대에 앉았다. 마에트리스는 울퉁불퉁했지만 그의 것이었다. 바랜 엄마 사진을 꼭 쥐었다. 엄마의 부드러운 미소, 빛나는 눈 희미하지만 확실한 미소로 굽어진 입술 액자는 손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다.
밖에서는 목소리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굴러가는 천둥처럼 타샤의 확성기가 선두를 이끌었다. 그녀의 팀은 한때 그를 무시했던 아이들의 오합지졸 합창단이었다. 이제 거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재민의 스케이트보드가 달그닥거렸다. 민지의 전단지가 펄럭였다. 박노인이 절뚝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했지 꼬마야. 그는 현관으로 나섰을까. 어깨를 펴고 그들을 마주하며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고 산들바람이 후드를 살짝 당기고 눈은 젖었지만 맑은 아니면 안에서 머뭇거렸을까. 학교 바인더에서 찢은 공책 종이에 쪽지를 휘갈겼으며 아빠 전 괜찮아요. 곧 만나요. 연필은 흔들리지 않았고 잉크는 엄지손가락 밑에서 선명했다. 미아는 NPR에 출연했다. 목소리는 쉰 목소리, 초의 보안관을 꼬집어 말했다. 송진우 씨의 증언이 기록되었다. 이제 확실하다. 최 보안관이 뭘 쓰라고 했어요. 자기네 말이 우리 말보다 우세하고 자기가 이길 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최 보안관은 코너에 몰려 사임했다. 증명되지 않은 협박은 증명된 뇌물 수수로 바뀌었다. 현금은 러스티 술집 만남으로 추적되었다. 그의 스테트슨 모자는 책상에 남겨졌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홀트는 사라졌다. 그만뒀을까? 짐 가방 싸서 엘라베마의 사촌에게 도망갔을까? 오두막문에 쪽지를 남기며 안 끝났어. 아니면 그림자 속에서 음모를 꾸미는 걸까? 담배꽁초와 부러진 의자만 남은 그녀의 집 공기는 애스타레했다. 신발 한 짝만 남겨져 있었다. 신발끈은 해져 있었다. 평화리는 움직였다. 민중 같은 아이들을 위한 기금이 싹을 틔웠다. 빠르게 자랐다. 뿌리가 갈라진 흙을 뚫고 나갔다. 타샤는 철물점 밖에서 기부자들을 모았다. 5,000원, 여기서 5만 원. 저기서 그녀의 통은 동정과 꿈으로 달가닥거렸다. 맹세했다. 배고픈 민준이들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녀의 눈은 나이보다 오래된 불로 이글거렸다. 그녀의 전단지는 모든 가게에 쌓여 있었다. 이준호 순경이 그녀와 합류했다. 비번일 때, 그리고 근무 중일 때 2만 원을 기부하고, 그리고 그의 배지를 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치기 위해 경찰을 그만두었다. 고개 들어 그녀를 막았어야 했어. 다시는 조용히 앉아있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주먹은 풀려 있었다. 민주는 배낭을 한쪽 어깨에 메고 학교로 걸어갔다. 새벽으로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법원 건물 실루엣을 돌아보았다. 인도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타샤는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웃었다. 재민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옆으로 따라왔다. 민지는 전단지를 들고 깡충거렸다. 댕기머리가 출렁거렸다. 박노인은 콩통조림을 들어 경의를 표했다. 머리 위 별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밝고 불안정했다. 공기는 가능성으로 상쾌했다. 강물 소리는 그 모든 것 아래 꾸준한 맥박이었다.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다. 석방된 버스에서 내려 민준 어깨를 꼭 잡은 아버지.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자랑스럽다 하더라. 그는 이 깨지기 쉬운 빛을 믿을까? 아스팔트 위 발소리에 새로운 리듬글을 친구라 부르는 목소리들. 그의 침상 아버지의 손을 아니면 그림자에 대비할까? 홀트의 쪽지는 속삭임 초에 보안관의 동맹들은 조용하지만 지켜보고 있었다. 정의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경계는 흐릿하다. 반쯤만 이야기된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 숨 쉴 때 상징의 가치는 무엇일까?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페이지는 넘어가고 있었다. 강물은 계속 흘렀다.